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정다운입니다. 자, 현재 시각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오후 22시 23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늦었죠. 오늘 주말간 제가 또 중간에 영상 올리면 편히 못 쉬시는 분들도 가족분들하고 이제 쉬시는 시간 방해될까봐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렸고요. 지금 아마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비트코인 제가 분석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서 오늘 현재 보유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해요. 지금 보면 스트라이크도 오늘 한 30% 정도 펌핑이 나왔는데 이 펌핑이 나와도 사실상 저희가 들어갔던 평단보다는 많이 못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시점과 비트코인 바라보는 관점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정말 스킵 없이 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분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썸네일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이 하나로 9천만 원을 깨졌다 오면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끝났다 어쨌다 저쨌다 이런 유튜버들도 지금 많이 나오면서 썸네일에 그런 자극적인 문구로 이렇게 여러분들 멘탈을 흔들리는 영상들이 지금 송구하고 이제 엄청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발 그런 거에 선동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분석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발 다시 한번 스킵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63, 62 라인 여기 박스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반등이 얼마 한 것도 아니에요. 몇 프로냐? 한 1.47%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지금 내려온다라고 하면 내려와도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걸릴 구간이 몇 프로 안 남았습니다. 여기 62, 63 여기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 뚫으면서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반등이 나오고 비비적거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1% 정도밖에 반등을 안 했는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서 오늘도 지금 보시면 대략 한 30% 정도 펌핑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서 양봉 거래량이 조금 뽑은 거거든요. 근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서 업비트 보유 종목 97%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서 패닉셀이 왔죠. 지지 받을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았는데 이런 현상은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제가 봤었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안 보고 스트라이크만 봤었으면은 당연히 여기서 로스가 나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미친 듯한 급락을 보여줬던 모습은 그 기사가 조금 많이 컸어요. 업비트 상패 소식 때문에 좀 많이 솔직히 이제 제가 들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좀 잘 모른다, 지식이 전혀 없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뉴스를 보면 당연히 멘탈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사실은 일단 사람들이 던진 건 던진 거고 저희들은 들고 있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여기 62, 63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볼 수 있는 구간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시간을 조금 작은 봉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고점을 찍고 여기서 신고가를 넘나 보여줬는데 시간봉 다이버넌스를 먹으면서 이대로 그냥 일자로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정확히 여기서 물을 먹었죠. 그리고 이 반등이 뭐였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왔던 반등이었거든요. 근데 실패를 하면서 여기서 물 먹고 내려갔죠. 근데 보면 그렇다라는 건 이 자리가 70K 부분이죠. 69, 72 라인이 좀 강력한 매물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매물대? 올라갔었을 때 저항이 걸릴 만한 매물대다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여기 62, 63 라인에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이대로 쏟아버리는 무빙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이미 지금 많이 바닥이 났어요. 비트코인 여기서 재미 많이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 여기 고점도 뚫는다고 들어가셨다가 아마 물리셔가지고 혹은 진짜 고점 막 시바이누 0.60 이렇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근데 잘 보세요. 비트코인 역사는 항상 똑같아 왔고요. 제가 여기가 여기 신고점 여기가 완성이 된 게 아니다 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세우는 과정은 분명히 여기 고점은 뭐가 됐든 한 번은 무조건 넘긴다라는 게 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외치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봤던 비트코인 과거 차트 같은 경우에서 여기 21년도 고점, 22년도 고점, 혹은 여기 6월달 폭락 나오고 나서 엔딩 다이아고널 고점, 이런 고점들 다 ETF 다 찾아보시면 패턴은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뀔 리가 만무하고요.
제가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지금 이렇게 장기 관점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파동 카운팅에 신뢰를 주는 게 RSI 위치인데요. 보시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고점을 보고 있고 보면 여기 3파동이 제일 강력한 파동이에요. 파동상 제일 길고 그렇다는 건 RSI 날봉 감매수는 정말 흔치 않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트가 앞만 많이 빠져도 반등을 하면 너무 과매수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오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한 번은 무조건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던 수렴을 하다 고점 갱신을 하던 뭐가 됐던. 근데 여기서 고점 갱신을 하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별로 빠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가 한 11% 정도 빠졌는데 알트코인은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50% 정도 났어요. 특히 김치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근데 제가 이게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서도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전혀 뭐냐면 원래라면 이렇게 만약에 세력들이 만약에 던진 거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매집봉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 매집봉이 뭐냐면 이 박스권 안에서 양봉에만 거래량이 있고 음봉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도 만약에 던졌다라고 하면 이런데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야 됐는데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안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량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던진 건 개미들이 던진 거예요. 여기 고점에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든 혹은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이 아 상패인가 보다 아 진짜 내거 상패 되면 어떡하지? 하고 무서워서 던졌는데 업비트에서도 입장 발표를 했지만 이거는 상패 대량 상패는 나올 확률이 매우 적다. 그럴 일 없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고 그렇다라는 건 개미들이 던졌다라는 건 비트코인이 펌핑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하락만큼 이거에 대한 강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다는 건 저희가 진입을 했던 구간이 여기 이쯤이죠. 엔딩 다이아고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됐던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 결국 이 자리는 수익 또는 본절로 끝낼 수 있는 위치예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상한 데서 물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저점 부분에서 물린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이거를 만약에 잘라야 될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잘랐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나락을 갈 위치가 진짜 아니에요. 앞만 봐도. 앞만 러프하게 본다 하더라도 여기 54K 여기 부분 여기 매물대 있고 여기 채널 하단 부분이고 여기서 걸릴 게 여기가 최저 마지막 매수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여기를 터치를 해준다라고 하면 땡큐인 거고 어차피 제가 봤었을 때 비트코인 고점 갱신을 하러 가잖아요. 하러 가면 알트코인 빠진 거 이상으로 무조건 펌핑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오타도 혹시 들고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아이오타 보시면 지금 보면 아이오타도 마찬가지로 얘는 명확히 보여요. 뭐냐면 보세요. 업비트고 거래량이 5%로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던진 게 아니에요. 업비트 들고 있으신 저희 한국 개미 투자자분들만 손절을 친 거예요. 근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서 아이오타도 보면 보세요. 아이오타도 여기 엔딩 다이아곤에서 물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하단 매물대 부근 근처고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것만큼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바닥에서 매집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 안 던졌고 지금 세력들 평단 즈음입니다. 지금 224만 여 즈음이 세력들 평단 부근이에요. 여기서 펌핑 나왔던 이 구간 여 즈음이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여기 62, 63에서 잡아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고점 갱신은 몰라도 여기서 이 하락에 대한 반등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바이누가 됐던 에이다가 됐던 뭐가 됐던 지금 제가 업비트 알트들을 계속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앞만 봐도 세력이 던지고 끝낸 코인들은 별로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릴 거면 이번에 시원하게 올려줄 거예요. 시원하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마 이런 곡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곡소리냐? 자, 보면 여기서 반등을 하고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아마 알트코인들 미친 듯한 펌핑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전에 정리를 하셔도 돼요. 본전에 정리를 하셔도 되고 리스크가 이번에 물리신 분들 아마 진짜 좀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쵸? 기간은 짧았는데 워낙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하락분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너무 개박살이 났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반등을 하면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50% 이상 펌핑하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던 것만큼 그거에 걸맞는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면 여기서 뭐가 됐던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왔던 뭐가 됐던 조정은 무조건 한 번은 나올 만한 구간인데 여기서 평단 정리를 한번 싹 하시고 종목들을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김치 코인들을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업비트의 상장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업비트에서 상패 찌라시가 나오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투심이 박살이 나면서 뭐 투자 메이저리그 대회라고 뭐 이걸 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업비트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했다는 것도 참 의아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내피셜인데 이제 여기서 평단 정리를 하고 여기 비트코인 고점 갱신을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고점 갱신을 하고 만약에 나락이 오잖아요. 나락이 아니죠. 제가 계속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 텐데 여기서 삼각 수렴을 하고 고점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조정일까요? 보시면 여기서도 분명히 또 비트코인 끝났다 어쨌다 저쨌다 이런 소리 나올 건데 무시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 저점부터 16K부터 이 고점까지의 한 파동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걸맞는 조정이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기간적으로 나온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사파동이 기간적으로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조정은 가격적으로 좀 빠르게 올 것 같습니다. 꽤나 깊게. 혹은 여기서 연장 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차피 고점 갱신하면 포지션 한번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쵸? 왜냐면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으니까. 지금 나오는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고점 넘겨가지고 정말 가격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진짜 비트코인 끝났네 어쨌네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진짜 하나 7천만 원까지 박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번 고점 정리를 하고 어차피 연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일자로 가는 무빙은 없어요. 일자로 가는 무빙은 없다고요. 이게 보시면 조정은 무조건 주면서 갑니다. 여기 17년도 고점 넘겼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여기 보시면 30% 조정 나오고 이 자리도 여기도 30% 25% 이런 식으로 조정이 껴 있어요. 이런 조정 보고 맞춰서 타면 돼요. 근데 이제는 여기 신고점 넘겨서 만약에 무빙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연장 파동을 가든 고점 갱신을 했다 나락이 오잖아요. 나락 같은 무빙이 오잖아요. 그때는 김치코인 담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봤을 때 코인 ETF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면서 제가 봤을 때 업비트 이제 자본으로 밀어주는 코인들보다 제가 봤을 땐 확실히 내용 있는 코인들이 선두주자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알트코인 선별을 잘해야겠죠. 근데 업비트에서 무작정 다 상장을 시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코인들의 공통점을 찾고 있어요. 왜 상장을 시켰으며 바이낸스에 없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상장했던 애들 중에서. 근데 왜 상장을 시켰을까? 근데 코인베이스 기간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을 꽤나 마신 코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재밌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실해지면 영상에서 풀어드릴게요. 지금 당장 풀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차피 알아도 지금 담을 건 아니에요. 그 코인들 같은 경우에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69K 부분 온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물리셨던 분들 본절 또는 수익으로 끝나실 거예요. 뭐가 됐던. 예. 여기서는 종료를 한번 하고 그리고 여기서 고점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성이 매우 명확해졌죠. 여기서 이 저점 오는 하나 7천만 원 선이나 여기 내려오는 이 금액대를 기다리거나 혹은 이대로 연장 파동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만약에 연장 파동이 나오면 아 여기서 입절하지 말걸 들고 있을걸 걸 이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상승장에서 돈 잃기 제일 쉬운 마인드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연장 파동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쳐가지고 막 이런 데서 탄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 근데 이런 데서 조정이 쉽게 들어간 자리는 쉽게 털로 옵니다. 이거는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제 말 어떤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쉽게 들어간 자리 같은 경우에선 쉽게 털로 와요. 여기 고점 갱신했다고 하면 분명히 사람들 여기서 제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냥 뉴스 그런 식으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저도 처음에 코인 했을 때 그랬으니까 보시면 여기 신고점 넘기면 아무나 다 따라 탈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이 사람들 과연 세력들이 데리고 올라가 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나와요.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도 잘 안 나오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진짜 잘 안 나와요. 나왔던 구간들 제가 몇 개 보여드리면 딱 두 군데거든요. 여기 21년도 보시면 이 자리, 여기 21년도 최고점 보시죠. 날봉상 하락 다이버전스 꺾여 있는 거. 그리고 이 자리 22년도 최고점. 그리고 나서 나락이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가 완전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과매도가 거의 21년도급이에요. 여기도 광기장이었는데 과매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올라갈 수도 있죠.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연장 탄다고 그냥 올라가면 조정이 어디서 올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조정들 상승장 조정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간적으로 누르는 것보다 가격적으로 눌러요. 아니 이런 상승장인데 이런 조정을 준다고? 막 파란불 아침에 그런 현상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날에 막 업비트 막 불장 플러스 20% 플러스 30%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 되니까 마이너스 30% 코인들마다 마이너스 25%막 쾅쾅쾅 박히는 그런 장 경험하신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21년도 20년도 한번 조정장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런 걸 방지하고서 확실하게 탈 수 있게 연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명확한 조정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조정 때 타면 됩니다. 굳이 들어가서 애매모호하게 수익 보다가 물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 상승장 같은 경우에선 진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애매한 코인이 아닌 시바이누, 에이다, 뭐 폴카다 이런 대표 주작 코인들 이런 코인들 위주로 담아갈 건데 제가 말씀 안 드린 코인들도 있어요. 그 코인들은 제가 좋게 봤는지 그때 온다라고 하면 제가 텔레그램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타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선동당하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62, 63에서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는가 그리고 혹여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62, 63에서 지지를 안 받고 뚫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리가 올 확률보다 제가 봤을 때 여기 63에서 지지를 받고 62, 63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삼각수렴하고 고점 갱신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땐 7. 이게 7이에요. 그리고 여기 54K까지 내려온다? 이거 3. 이거 두 개 봅니다. 이거 두 개 봐요. 그리고 삼각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고점갱신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발표가 몇 개 안 남았죠 이번 연도.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발 멘탈 잘 잡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손절이든 뭐든 할 게 없어요. 지금은 잠깐 지켜보고 관망할 자세예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반등하는 거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업비트 종목 다 돌려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던지고 끝난 코인이었으면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만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방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잘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이오타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 만들고 지금 거의 90% 이상 되돌렸단 말이에요. 90% 이상. 근데 여기서 나락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과연 지금 위치에서? 지금 보시면 아이오타 고점까지 가려면 진짜 어우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고요. 지금 보시면 4,800원까지 갔던 코인이 지금 현재 249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락을 본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기서 나락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트라이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코인들 빗대어 봤었을 때도 조정이 꽤 빡세게 왔거든요. 시바이누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바이누 혹여나 제가 다시 한번 본거 드리는데 여기 0.013 추천받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시길 바랄게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서도 고점에서 내려온 거 대비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매집했던 사람들이 던진 게 아니란 소리거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진짜 하락은요. 이렇게 거래량 애매하게 안 만듭니다. 장대 양봉 팍팍 만들면서 매수에 매자도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FTX 폭락 사태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마지막 비트코인 조정 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게 캔들 하나 하루 만에 33%뺀 캔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서 세력들은 다 받았어요. 이게 거래량으로 보이죠? 역대급 거래량이잖아요. 물론 바이낸스 거래량 수수료 무료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자리가 그래요. 그걸로 좀 생각을 하시고 차트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이제 물리셨던 거 여기 고점 가시면 여기서 고점 갱신 안 해도 돼요. 여즈만 온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 꽤나 많은 반등할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제발 그 선동 정말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비트코인이 9천만 원 깨졌으니까 나락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등등등. 응? 진짜로 참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조정은 조정도 아닌 게 지금 여기는 쉬운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쉽다고 하냐면 차트가 쉽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세요. 저는 여기가 고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깔고 이 차트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자리는 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차트를 봐왔던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 여기 고점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신고가 넘어가가지고 제가 차트적으로 제가 계속 가구 차트 때 이런 구간 비유를 해드리잖아요. 이거 앞만 봐도 여기 고점 진짜 개더럽게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게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기간적으로도 길어요. 보시면 거의 14일인데 거의 32%. 그러니까 계속 빠진 거예요. 계속 빠졌다고요. 계속. 이거를 중간중간 이런 조정을 잘 견디셔야 하는데 그래야 이런 걸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래서 하이먼 민스키 모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이먼 민스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전 영상 보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신고가를 넘기면 천장이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거를 예측한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뭐 2억 간다, 3억 간다, 10억 간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 투심은 이렇게 변하겠죠. 비트코인이 2억 가면 3억 간다는 소리 나올 거고 3억 가면 5억 간다는 소리 나올 거고 5억 가면 10억 간다는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서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데서 탈 겁니다. 이런 데서 못 사고. 그게 2017년도에 나왔죠. 이런 저점일 때 뚫을 때는 못 사고 이런 데서 타잖아요.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거의 끝물에 탔다가 물리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상승장이 오면 여기 신고가가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위험하다 라는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 귀를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때 만약에 물린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아마 그때 당시에 물리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금까지 나왔던 비트코인 어떤 구간에서 물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못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24년도 반감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커요. ETF가 승인이 나면서 기관 자금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쵸? 이더리움 ETF 승인도 앞두고 있고 리플 SEC 승소에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만 하다가 처음으로 인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는 건 올라갈 호재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하락이 오면 진짜 미친 듯이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데서 먹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추천을 드릴 거예요. 계속 이 금액대에서는 그래도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어차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욕을 듣고 댓글을 듣는다 하더라도 전 제가 하던 대로 할 겁니다. 하던 대로 할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뭐 도망갔다느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도망을 왜 갑니까? 전 차트 보는 사람인데. 음. 진짜 그런 일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 드렸잖아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행보장이든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려드렸으면 올렸지
이상한 뉴스 하나 틀어놓고 누가 뭐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으니까 이 코인 갈 거다. 누가 얘기했으니까 빠질 거다. 누가 팔았으니까 떨어질 거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기사들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혼동시키지 않아요. 저는 제가 차트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로 분석을 해서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쇼츠 제가 지금 올리고 있죠. 쇼츠 같은 경우에서 제가 이제 차트 보는 기본 기법 같은 경우에서 이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RSI나 이런 것들이나 차트 보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쇼츠로도 지금 그게 나오기 전까지 제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쇼츠거든요. 이것도 구독, 좋아요, 하트, 댓글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혹여나 이 텔레그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권고 드려요. 저는 제가 연락 절대 안 드려요. 1대1로 뭐 개인 카톡이 왔다, 전화 왔다, 무시하세요. 다 사칭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 정다운 구독자분들과 수익 내는 방송 텔레그램 트레이더 정다운 2에 아무것도 운영 중이지 않아요. 네,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좀 장마 시즌 같은데 비가 지금도 많이 와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내일 출근길 정말 습도 진짜 찝찝하죠. 정말 습하고 비도 많이 오면서 바지가랑이 젖을 때 저도 정말 제일 싫어하는 날씨인데 그래도 항상 비가 오지 않듯이 이제 장마 시즌이 끝나면 또 더운 여름이 오겠지만 조금만 버티면 시원한 가을 오는 것처럼 우지시라는 말 있잖아요. 그쵸? 비 오고 난 뒤에 땅이 굳는다고. 지금 조정대 잘 버티셨던 분들 이 멘탈 관리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발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사지로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영상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동영상 40개가 있죠. 공부 목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클릭하기 힘드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재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이 업데이트된 거 이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